91세 노인이 사람들 앞에서 낡은 칼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72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사를 10번 넘게 다니는 동안에도 잠자리에 들 때조차도요. 그런데 오늘 이 노인이 마침내 그 칼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여러분이 짐작하신 것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장소는 서울의 한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는데요. 각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조명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었고 등이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그의 가슴에는 훈장 몇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훈장이 아니라 그의 두 손에 들린 낡은 칼에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 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군용단도 한 자루였을 뿐이니까요. 녹이 슬어 날이 무뎌졌고 손잡이 가죽은 다 닳아 반들거렸습니다. 칼집 모서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자 조용하던 행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꺼낸 첫 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마저 살짝 떨렸는데요. 72년 동안 이 칼을 품고 살아온 진짜 이유가 사람들이 막연히 짐작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누군가는 전쟁의 자랑스러운 기념품일 거라 생각했고 누군가는 전사한 전우를 기리는 유품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 칼에는 그가 평생 단 한 사람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사연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훈장이라기엔 너무나 무거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의 진짜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는 순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 낡은 칼 한 자루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91살이 되어서야 72년 만에 그는 이걸 내려놓기로 한 걸까요? 그의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관절은 굵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손이 72년 동안 이 칼자루를 쥐고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행사장 곳곳에서 맞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려다 이내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박수보다 침묵이 더 어울리는 순간이라는 걸 다들 느낀 듯 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그러나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칼자루를 쥔 손을 좀처럼 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21년 멕시코와 한국 사이에 숨겨진 사실 하나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멕시코 국적 군인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70년이 넘도록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군의 모병 기록에는 인종별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멕시코인과 그 후손들이 그냥 백인으로만 기록됐던 겁니다. 이름조차 영어식으로 바뀐 경우가 많았어요. 호세라는 이름이 조, 존, 자니로 기록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70년 동안 역사의 그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훈장을 받지도 기억되지도 못한 채로요. 그러다 2020년 주한 멕시코 대사 브루노 피게로아가 이 사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친의 지인이 한국전 참전용사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게 계기였는데요. 그렇게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숨은 참전용사 찾기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생존해 있던 참전용사 5명과 이미 세상을 떠난 참전용사 5명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4월
멕시코시티의 한국 대사관저에서 마침내 한국전 멕시코 참전용사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대 회장은 출범식 이후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 참전용사회의 회장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낡은 칼을 손에 쥐고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참전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그가 70년 넘게 혼자 짊어져온 무언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베르토 시에라 바르보사였습니다.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 출신이었어요. 미 해병대 소속으로 제1해병사단에 배치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전투, 그 격렬했던 전선 한복판에 그가 있었습니다. 총성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서는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참전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훈련 중이었습니다. 실전에 투입되기 전 해병대는 병사들에게 육탄전 훈련을 시켰는데요. 총알이 떨어지거나 근거리에서 적과 마주쳤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훈련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죽고 죽이는 법을 몸에 새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 훈련을 마친 뒤였습니다. 그는 이 칼 한 자루를 지급받았습니다. 손잡이에 가죽이 감긴 단순하고 투박한 군용 단도였는데요. 그리고 그날 이후 72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참전 기념품 같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군에서 받은 물건을 평생 간직하니까요. 훈장처럼 자랑스럽게요. 하지만 노베르토에게는 이 칼이 달랐습니다. 그는 이 칼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가 이사할 때마다 가장 먼저 챙기는 물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 칼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참전용사 동료들조차 그가 이런 칼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가 지금껏 웃으며 참전을 후회한 적 없다고 말해온 것과 이 칼을 숨겨온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자긍심과 죄책감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홀로 서랍을 열어 그 칼을 꺼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7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조차 그 서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움직이게 한 건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2021년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이 숨은 참전용사 찾기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참전용사들을 하나씩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밤,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칼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릴 때까지요. 그런데 정말 이 칼을 이제 와서 돌려줘도 되는 걸까? 그는 선뜻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72년을 숨겨온 것을 이제 와서 세상에 꺼내 보이는 게 맞는 일인지 몇 날 며칠을 뒤척였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전쟁 영웅이 아니라 짐을 못 버린 겁쟁이로 보일까 봐서요. 참전용사회 회장이라는 자리도 그 망설임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노병들도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91해를 살아오는 동안 도망친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2년 한국 방문이 결정됐습니다. 로베르토는 방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서랍 속 그 칼을 이번엔 꺼내서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방한을 앞둔 어느 날 그는 서정인 주 멕시코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칼을 내밀었습니다. 손에서 칼을 놓는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72년 만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칼자루가 닿아있던 자리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대사는 그 칼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잠시 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칼은 곧 포장되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베르토도 뒤이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처럼 이름도 없이 싸우다 돌아간 이들이 대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훗날 여러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계 전사자만 3,7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전사자 명단에 멕시코인으로 남지 못했습니다. 이 칼이 한국 땅에 도착하면 정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그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72년 전 이 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와 같은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이상철 전쟁기념관장을 비롯해 주한 멕시코 대사 브루노 피게로와 국가보훈처 관계자 그리고 포스코 관계자까지 자리했습니다. 유물 기증서 전달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모습이 담긴 8mm 필름과 함께 그 칼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에 앞서 정탁 포스코 사장이 짧은 환영사를 했습니다. 포스코는 한국전쟁에서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젊음을 바쳐 지켜주신 자유와 평화가 있었기에 세계 최고의 글로벌 철강 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흘린 젊은 날의 시간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오늘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로베르토는 행사 시작 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72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것을 이제 곧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다른 참전용사들도 그의 긴장을 느낀 듯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회자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로베르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72년 만에 그 칼에 담긴 진짜 이스기를 세상에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칼엔 내 양심이 담겨 있어 쉽게 버리지 못하고 72년간 간직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기증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2년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낮은 탄식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칼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백인으로만 기록되고 존재조차 몰랐던 멕시코 참전 용사 10만 명의 이야기가 이 작은 칼 한 자루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잊혔던 이름들이 이제야 하나씩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리를 옮긴 만찬장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 그리고 양국 관계자들이 모여 건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비바 꼬레아, 비바 메히꼬. 로베르토도 잔을 들었습니다. 72년 전 총을 들었던 그 손으로요. 그의 얼굴에 그제서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사람이 72년을 혼자 견뎌온 무게를 이렇게 마주하니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패밀리 유튜브였습니다.